네, 안녕하세요. 플래닛 송재환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교육당 월별 매출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실습지로 이동을 해서요. 새로운 워크시트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월별 매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결제 금액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선택한 분기에 맞는 월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교육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툴바에 있는 퓨즈는 전체 보기 바꿔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연속되는 월에 대한 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 열선반에 있는 년 교육일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클릭을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연속형 월 클릭을 하겠습니다. 연속형 월 클릭.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형 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제 교육 분류별로 이 차트를 좀 쪼개서 보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바에 보면은 이제 C 간단 교육 분류명,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간단한 교육 분류명이죠. 이 C 간단 교육 분류명을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색상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색상으로 이제 값들이 다 쪼개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색상을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색상머리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색상표 선택에서 색상표 선택 자동을 저희가 방앗간 돌로 변경을 하고요. 이 방앗간 돌에 있는 가운데 색상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주황색, 그리고 그 아래색, 중급, 갈색, 요색, 색감 회색. 그래서 이 가운데를 쭉 사용을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 제가 보여드린 대시보드에 이제 맞는 색상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색상까지 바꿔놓고 보니까 좀 확실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특강이라는 부분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값을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 차트를 표현했을 때는 딱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특강이 눈에 잘 안 띄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교육 분류를 이제 특별한 모양, 각각 고유의 모양으로 좀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모양에 맞게 이 라인 차트 위에 그 모양을 좀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차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라인 차트 위에 모양을 이제 입히기 위해서 여기 행선반에 있는 합계 결제 금액을 복제한 다음에 각각 차트의 모양을 바꾸고 이제 이중축을 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선반에 있는 합계 결제 금액을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오른편 행선반 오른쪽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차트가 쪼개지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마크 세 번째 있는 합계 결제 금액 이제 2입니다. 그래서 합계 결제 금액 2 마크를 오픈해 주시고요. 이 합계 결제 금액 2 마크의 모양을 우리가 자동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모양 선택하겠습니다. 모양 클릭. 밑에서 7번째 있는 모양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모양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모양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모양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똑같고요. 자, 저희는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 C 간단 교육 분류명에서 마우스 왼쪽 찍고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모양에 넣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교육 분류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모양을 조금 더 이제 통일감 있게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 모양 범례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모양표 선택은 채워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네모로 하고요. 이제 기초 온라인은 네모랑 비슷한 이 마름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급은 좀 어드밴스드니까 플러스를 클릭을 하고 중급 온라인은 이제 플러스랑 좀 비슷한 X로 클릭을 하고요. 특강은 여기 좀 더 예쁜 별로 선택을 해서 이제 모양을 좀 더 통일감 있게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시트를 하나로 합쳐 볼게요. 자, 행선반에 있는 오른쪽 합계 결제 금액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이중축이 있습니다. 자, 이중축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차트를 하나로 합쳤는데 뭔가 이제 안 맞죠. 그 이유는 지금 양쪽 축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 화면 왼쪽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축 동기화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축을 미세하지만 잘 맞추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뭐 밑에 두 번째 있는 머리끝 표시 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축은 이제 결제 금액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제 매출을 보는 건데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축 편집 가셨어요. 제목 자체를 없애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대시보드 안에 이 차트의 제목을 써줄 거니까요. 축을 편집하셨으면 X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축 영역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이 각각의 라인 위에 모양이 올라갔지만 모양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크에 있는 합계 결제 2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고요. 모양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근데 모양의 크기가 좀 커지면 여기 겹쳐지는 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크의 색상에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를 한 80 정도로 수정을 해서 좀 겹쳐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월별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 표현을 했고요. 이 차트의 서식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화면 아래에 있는 이제 교육일의 월이란 글자도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교육일의 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축 편집에서 여기 제목 마찬가지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날짜를 표현할 때 YY 다시 쿼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월도 YY 다시 이제 월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아래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서식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축에 대한 옵션 중에 배율 두 번째 날짜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날짜 클릭을 하고 사용자 지정 정규식으로 간 다음에 날짜의 옵션을 YY-대문자 MM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분기 표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식은 일단 날짜는 닫아주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밑에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서식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있는 라인 서식에서 행 탭에 있는 격자선은 없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네 번째 테두리 서식으로 가서요. 탭은 시트로 바꿔주시고 저희가 이제 열 구분선 일단 없음 하고요. 행 구분선에 있는 패널을 실선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머리글도 같은 색이 표현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점선으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서식의 라인 서식으로 오셔서요. 자, 행 탭으로 가신 다음에 행 탭에 어디를 편집하냐면 행 탭에 있는 여기 축 눈금자를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 눈금자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점선으로 바꾼 다음에 검정색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부분과 동일한 점선이 이렇게 화면에 생기면서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차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되신 분은 여기 라인 서식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트의 이름은 교육당 월별 매출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축이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등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 왼쪽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축 편집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0 포함을 해제해 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높낮이가 큰 차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월별 매출 표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객단가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당 객단가에 대한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계산식을 만들어서 이제 차트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냥 객단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표현할 수 있게 하이라이트 테이블 형식의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객단가를 구할 수 있는 이제 계산식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객단가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나왔던 매출과 그리고 수강생을 이제 나눈 게 이제 객단가가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실제 수강한 수강자의 어떤 매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수강한 수강자의 숫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강한 수강자의 매출과 숫자를 알 수 있는 계산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제 수강한 수강자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매출에서 취소 금액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서 검색 오른쪽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이 계산된 필드 만들기의 이름은 우리가 수강자 매출이라고 쓸게요. 수강자 매출.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죠. sum 결제 금액에서 sum 취소 금액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취소한 사람들의 매출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수강자 매출이 될 거고요. 적용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수강생도 구해주면 되는데, 수강생은 사실 이제 바로 만들어진 필드를 쓸 수는 없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실제 신청한 인원과 신청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식의 이름은 우리가 일단 신청자 수라고 쓸게요. 자, 신청자 수는 그냥 우리가 신청한 사람들의 수를 그냥 다 세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count d 함수를 써주고요. 이거는 count uniqu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유한 값들을 셀 때 사용한 함수고요. 자, 뭘 세면 되냐면 교육을 등록을 할 때 자기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가 고유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그냥 고객 아이디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 아이디의 숫자가 뽑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신청자 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적용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자 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사이드바에 있는 RSM 옵션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 계산된 필드 만들기 만들고, 자, 이름을 C 취소자 수라고 쓰고, 여기에도 우리가 count d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취소자는 고객 아이디를 마찬가지로 갖고 올 건데, 우리가 환불 시트, 취소 시트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고객 아이디 괄호 안에 리펀드가 있는 필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취소 필드에 있는 고객 아이디만 갖고 오니까 취소자 수가 되겠죠. 적용 확인 눌러주시고요. 수강자 수는 아까랑 동일하게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산된 필드를 만들고요. 계산식의 이름은 수강자 수. 그리고 내용은, 자, 얘는 이 신청자 수랑 취소자 수를 활용할 건데, 신청자 수랑 취소자 수는 우리가 이미 데이터 필드를 만들 때 이 집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집계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에서 취소자 수를 뺀 게 수강자 수다 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자, 적용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수강한 사람들의 매출과 그리고 수강자 수를 구했고요. 자, 계산된 필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사이드바에 RSM 옵션을 클릭을 해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자, 이 계산식의 이름은 C 교육당 객단가 써주고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수강자 매출과 수강자 수는 이미 다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강자 매출 나누기 수강자 수 하면은 이게 교육당 객단가가 될 거고요. 자, 적용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당 객단가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다 같이 사이드바에 있는 C 교육당 객단가를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텍스트에 놓고요. 자, 일단 전체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을 가운데 정렬해서 좀 크게 보고요. 자, 이 값을 사이드바에 있는 간단 교육령 기준으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간단 교육 분류명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놔주면 이제 기초교육 얼마, 기초 온라인 얼마라는 식으로 우리가 객단가를 쪼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을 정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글과 값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값 위에다가 머리글을 똑같이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C 간단 교육 분류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텍스트에 놓고요. 여기 마크 안에서 위치를 C 간단 교육 분류명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 얼마, 기초 온라인 얼마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이 머리글은 쪼개주는 기준으로만 쓰였지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선반에 있는 C 간단 교육 분류명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머리글 표시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 뒤에 이 차트를 좀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색상을 입혀줄 건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요 목표 대비 달성률 만든 것처럼 사각형을 바꿔서 이제 색상을 입힌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칸만 정확하게 색상을 입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색상을 입혀볼 거고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뒤에 이 색상을 임의로 입힐 수 있게 실제 데이터에는 없지만 그냥 이 안에서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축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간단 교육 분류명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흰 색깔 빈 공간에 커서가 깜박깜박 거리는 이제 알약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ABG1을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이미 축이 만들어졌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막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분류한 이 기준으로 색상을 꽉 채워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축의 사이즈를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1까지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축 편집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축의 사이즈를 0에서 1까지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머리끝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축의 레이블들이 이제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레이블이 가운데 위치하는 게 훨씬 보기 좋죠. 그래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을 맞춤을 이제 아까는 가로만 했지만 이번엔 세로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고요. 그 다음 마크의 크기를 최대한 키워주겠습니다. 그럼 마크에 꽉 차게 차트가 표현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C 간단교육 분류명을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색상에 놓게 되면 이렇게 이 각각의 교육 분류를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색상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크에 있는 색상에 클릭을 해서 테두리를 자동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입혀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뒤에는 이 라인 서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트의 이름은 우리가 교육단, 객단가, 숫자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워크시트 오픈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워크시트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단, 객단가를 이제 누적 막대 차트 형태로 볼 수 있는 시트를 만들 겁니다. 자, 화면 왼쪽에 있는 이제 교육단, 객단가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월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사이드바에 있는 교육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표준을 전체 보기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교육일을 우리가 이제 년으로 볼 게 아니라 월로 볼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월을 불연속형으로 볼 게 아니라 뭐 2018년 1월, 2019년 2월 이런 식으로 연도 월을 다 보고 싶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연속형 데이터 필드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열선반에 있는 연 교육일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속형 날짜에 있는 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누적 막대 차트로 쓰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서 보고 싶진 않고 얘는 이제 막대 차트로 연결해도 이렇게 이어져서 보입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월 교육일을 이제 불연속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열선반에 있는 월 교육일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있는 불연속형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트를 우리가 해당하는 월의 기준으로 쪼개서 볼 수 있고요. 자, 마크를 저희가 막대로 바꿔주고요. 마크의 사이즈는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C 간단 교육 분류명을 마우스 왼쪽 찍고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색상에 넣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만든 차트를 이제 교육명 기준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누적하는 합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차트의 서식을 좀 설정을 해서 깔끔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저는 필요 없는 글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모두 없애주도록 하고요. 어차피 제목에 객단가 표현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 축에도 축 제목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머리글도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날짜를 바꿨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서식을 클릭을 해서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YY 하이픈 대문자 MM 이렇게 써서 연, 월 형식으로 표현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서식에 가서 라인 탭으로 가서요. 열 탭에 있는 격자선은 없앰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 눈금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점선과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 서식으로 와서 시트 탭으로 가신 다음에
패널을 점선과 검정색으로 그리고 머리 수준을 최대로 키워주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만든 월별 매출에 대한 부분과 똑같은 형식으로 차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여기 열 탭도 우리가 이제 축 눈금자를 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열 탭으로 간 다음에 라인 서식에서 열 탭으로 간 다음에 축 눈금자를 점선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서식창 닫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마크에 있는 색상에 클릭을 해서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입혀주시면 훨씬 더 차트를 잘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객단가가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평균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 차트의 평균 객단가를 보여주는 라인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에는 분석을 가져서 평균 라인을 테이블로 놓으시고요. 평균에 대한 부분을 편집해서 이 레이블만 좀 수정을 하시면 돼요. 레이블을 계산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간 다음에 이 텍스트 박스 부분에 계산 객단가 이꼴 그리고 값 넣어주면 평균 객단가가 얼마다 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서식들과 통일감 있게 점선에 검정색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훨씬 더 보기 좋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차트의 이름은 우리가 교육당 객단가라고 써주면 되고요. 사이드바 다시 데이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서 교육당 월별 매출, 교육당 객단가 숫자, 그리고 교육당 객단가 이렇게 3개의 시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3개의 시트도 제가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이 도구 설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구 설명을 여기 앞에 목표 대비 달성률 만들었던 것처럼 훨씬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카드 형식으로 3개의 시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3개의 시트의 도구 설명은 이렇게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꺼주시면은 나중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훨씬 더 보기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 설명에 대한 편집은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과제로 남겨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